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캐스-쿤만스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캐스-쿤만스 모델은 경제발전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벨만 방정식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캐스-쿤만스 모델을 설명하며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1번 방식의 문제풀이와 2번 방식의 문제풀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쿤만스 모델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구조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목적 함수는 케이크 먹기 모형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CRRA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는 수학적으로 현재 유틸리티와 미래 유틸리티의 현재 가치를 모두 더한 값을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t 시점에 c 유닛을 소비하고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는 베타의 t승 곱하기 uct가 됩니다. 이 현재 가치를 t는 0에서부터 모든 시점에 대해서 더한 것이 목적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함수에도 제약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kt 플러스 1은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kt입니다. 이 제약식은 The Law of Motion of Capital 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캐스-쿤만스 모델 초기 설정은 제약 조건보다 더 복잡한데 이 강의에서는 단순화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는 캐피탈, 자본량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1인당 자본량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번 강의의 목적이 벨만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본량으로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KT 플러스 1은 미래의 자본량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본량은 생산량인 KT의 알파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KT의 알파승은 콥 더글라스 함수라고 불리는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산함수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는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1-델타 곱하기 KT에서 델타는 Capital Depreciation Rate라고 불립니다. 자본을 생산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델타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식을 정리해 보면 미래의 자본량인 KT 플러스 1은 생산량인 KT의 알파승에서 소비량인 CT를 빼고 감가상각된 이후의 자본량인 1-델타 곱하기 KT를 합쳐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캐스-쿤만스 모델의 경우에도 시점 t가 0에서 무한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방식을 사용하면 무한개의 제약식이 나오게 되고 공통적인 패턴을 활용하여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스-쿤만스 모델 역시 벨만 방정식을 활용하여 두 시점의 문제로 변환하여 풀이할 수 있습니다. 벨만 방정식을 활용하기 위해 value 펑션을 정의하면 VKT는 maximum CT 1-감마승 나누기 1-감마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KT 플러스 1 subject to KT 플러스 1은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델타 곱하기 KT가 됩니다. 이 value 펑션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은 CT,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KT입니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KT가 주어졌을 때 이를 활용해서 생산하고 그중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케이크 먹기 문제와 비교해 본다면 케이크의 크기인 XT 대신 자본량인 KT가 있고 자본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자본의 감가상각까지 고려해 주는 방식으로 제약 조건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만 방정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다음은 밸류 펑션과 제약식을 결합시키는 단계입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컨트롤 베리어블과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변화가 없는 1번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식을 사용하면 밸류 펑션은 vkt는 maximum ct 1- 감마승 나누기 1- 감마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kt의 알파승 빼기 ct 더하기 1- 델타 곱하기 kt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에는 컨트롤 베리어블 ct와 스테이트 베리어블 kt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단계는 맥시멈 함수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맥시멈 함수는 ct의 1- 감마승 나누기 1- 감마 더하기 베타 곱하기 v의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 델타 곱하기 kt 부분을 컨트롤 베리어블인 ct로 미분해주고 구해진 FOC가 옵티멀 폴리시로 항상 적용되면 없어집니다. 우선 FOC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로 미분을 해주면 그 결과는 연쇄 법칙을 적용하여 CT의 마이너스 감마승 더하기 베타 곱하기 라운드 V의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 델타 곱하기 KT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 델타 곱하기 KT 곱하기 라운드 KT의 알파 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 델타 곱하기 KT 라운드 CT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제약 조건인 KT 플러스 1은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 델타 곱하기 KT를 사용하여 좀 더 단순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단순화하면 CT의 마이너스 감마승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마이너스 1은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 델타의 KT 라운드 CT를 계산해 준 결과입니다. 따라서 CT의 마이너스 감마승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 2 단순화된 FOC가 됩니다. 그리고 이 FOC를 항상 성립시키는 옵티멀 폴리시를 밸류 펑션에 적용한다고 하면 맥시멈 함수가 사라집니다. 옵티멀 폴리시 하에서는 목적 함수가 항상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맥시멈 함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맥시멈 함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변을 스테이트 베리어블인 KT로 미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CT가 옵티멀 폴리시가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KT의 함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T, KT로 써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V의 KT는 CT의 KT의 1- 감마승 나누기 1- 감마승 더하기 베타 V의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델타 곱하기 KT 이 식의 양변을 KT로 미분해 주어야 하는데 연쇄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왼쪽은 간단하게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미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CT KT의 1- 감마승 나누기 1- 감마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연쇄 법칙을 적용하면 CT KT의 마이너스 감마승 곱하기 라운드 CT KT의 라운드 KT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베타 V의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델타 KT에서 KT가 직접 나와 있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연쇄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 초록색 CT KT 부분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 KT 부분을 연쇄 법칙을 사용하면 베타 라운드 V의 KT의 알파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KT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KT 곱하기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KT 라운드 KT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KT 플러스 1은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KT라는 제약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화하면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CT, KT 부분은 세 번째에 미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록색 CT, KT 부분을 연쇄 법칙을 사용하여 미분해 주면 베타 라운드 V의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KT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KT 곱하기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KT 라운드 CT, KT 곱하기 라운드 CT, KT 라운드 KT가 됩니다. 여기서도 KT 플러스 1은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KT라는 제약식을 사용하여 단순화합니다. 결과는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KT 라운드 CT, KT 곱하기 라운드 CT, KT 라운드 KT입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의 미분 결과를 모두 더한 목적함수의 오른쪽 부분과 목적함수의 왼쪽 부분 미분 결과를 같다고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는 CT의 KT의 마이너스 감마승 곱하기 라운드 CT, KT, 라운드 KT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알파의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KT 라운드 CT KT 곱하기 라운드 CT KT 라운드 KT입니다. 미분된 결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라운드 CT KT 라운드 KT 부분으로 묶어지고 FOC를 적용하여 0으로 만들어준 부분이 엔벨롭 스여럼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식을 묶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는 CT KT의 마이너스 감마승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KT 라운드 CT KT 라운드 CT KT 라운드 KT 플러스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알파의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초록색 부분인 CT, KT의 마이너스 감마승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KT 라운드 CT KT에서 마지막 부분인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KT 라운드 CT KT는 결과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CT KT를 CT KT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식을 써주면 CT KT의 마이너스 감마승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처음에 CT로 미분한 FOC인 CT의 마이너스 감마승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과 같습니다. CT-KT를 CT로 단순화시키면 같은 식이 됩니다. 미분 결과를 정리해 준 식은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는 CT-KT의 마이너스 감마승 더하기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라운드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K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KT 라운드 CT-KT 라운드 CT-KT 라운드 KT 플러스 베이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알파의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였습니다. 그런데 초록색 부분을 FOC를 사용하여 0으로 만들어주면 복잡한 식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는 베이타 곱하기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KT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결과를 다음 시간에 2번 방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